안녕하세요. 올드 퀘벡시티 강가에 차를 세우고 네, 이 영상과 함께 오늘을 시작합니다. 제가 주차를 한 곳은 올드타운 시티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공짜 주차장이었어요. 여기는 오버나잇은 하시면 안 되는데 낮 동안에는 공짜기 때문에 낮에는 여기에 주차를 했다가 밤에는 또 밤에 주차 가능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차박을 했었는데요. 아, 제가 몬트리올에서 보고 싶었던 연극이 주중에는 없고 주말에 있길래 주중에 이렇게 올드 퀘벡시티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그 역동적인 마을 상 안에 여러 가지 상이 들어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걸어서 한 15분이면 이렇게 올드 퀘벡시티를 가시게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생샷을 건지실 수 있는 올드 퀘벡 시티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저는 이 올드 퀘벡 시티를 도깨비를 촬영하기 전에 왔었었고요. 그 다음에 도깨비를 보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도 여기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어떻게 사진을 찍으시든지 인생샷을 건지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여기서 인생샷을 건졌었는데요. 이번에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었던 올드 퀘벡 시티입니다. 보시면 정말 너무 예쁘고요.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럽에 온 것 같은, 작은 유럽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불어를 쓰고 있다라는 게 특히 그렇게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물가는 정말 비싸는데요. 이런 버스킹도 많고 분위기가 정말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도깨비를 촬영한 그 빨간 문을 찾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이것 보세요, 이 문이죠, 여기서 도깨비 촬영한 거 맞죠 하면서 찍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문이 아니더라고요. 이 다음날 새벽에 또 제가 산책하면서 이 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보시던 그 옆에 있는 가게 주인분께서 저에게 그 문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네가 찾는 그 문은 그 문이 아니고 딴 데 있어 해가지고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그 빨간 문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도깨비를 촬영한 곳이라는 걸 이 가게 주인분들도 다 알고 계실 정도로, 예, 가보시면 여기저기에 도깨비 그 드라마 장면이 코팅돼서 걸려 있는 그런 가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가게들도 있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푸니쿨라가 있습니다. 푸니쿨라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옛날에 이렇게, 예, 만든, 유럽에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렇게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푸니쿨라 타고 올라가시면 그 도깨비를 촬영한 그 멋진 호텔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단으로 쭉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열심히 헉헉거리며 걸어 올라갑니다. 경사가 꽤 있긴 한데요. 이거 올라가면서 가게 구경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유럽처럼, 아니 이태리처럼 이렇게 간판들도 아주 색달랐습니다.
올드 타운 시티, 올드 퀘벡 시티 다운타운은 정말 작아서요. 한 4시간? 이렇게 딱 돌아다니시면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작은데요. 물론 퀘벡시티 자체는 큽니다. 그래서 올드 쪽 말고 새로 신시가 쪽에는 뭐 클럽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클럽하러 글로우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클럽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이 올드 퀘벡시티 다운타운만으로도 충분했는데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뭐 당일치기 하고 가시는 분들도 봤는데 1박 2일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보시면서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작은 곳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2박을 머물렀었는데요. 밤에 그 페어몬트가 바라보이는 그 도깨비 언덕, 도깨비 언덕에 앉아만 있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거리는 정말 유명한 관광지답게 너무 맛집도 많고 이렇게 이거는 고리를 이렇게 날려서 넣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런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 갤러리도 많고 정말 특이한 상점들도 많아서 상점 구경하는데도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곳이었고 여기가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가게입니다. 이 가게에는 여기서 열심히 후후 불었는데 도깨비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노트르담, 퀘벡의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퀘벡에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보다 더 유명하고 큰 성당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안 갔고, 그리고 퀘벡에는 커다란 폭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폭포도 예전에 가봤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가지를 않고 그냥 올드 퀘벡에서만 그 다운타운에서만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예전에 왔었을 때 안 봤던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여행이었습니다. 보기보다 참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퀘벡입니다. 올드타운 그 퀘벡 다운타운은 이렇게 성곽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게 성곽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성문을 통해서 그 옛날 다운타운을 들어가게 돼 있어서 참 보면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 보기도 좋았고요. 저는 혼자라 이렇게 포케볼로 사가지고 나와서 성을 바라보며 공원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저 포케볼도 2만 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가는 몬트리올보다는 좀 더 비싼 다운타운인 것 같아요. 퀘벡.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 구경을 왔었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여기가 감옥이기도 했어서 여기서 투어를 해봤습니다. 투어는 작은 투어고 저 앞에 가시는 저 여자분이랑 저랑 딱 2사람이었어가지고 가이드에게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보기 좋았는데요. 아까 그 들어가는 벽이 되게 좁았던 이유는 간수들이 죄수들 도망 못 가게 간수 혼자서 이렇게 딱 막아설 수 있는 그 사이즈로 벽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800년대 그때의 이 오리지널 감옥 부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어떤 물건들을 썼는지 그리고 감옥 그때 당시에 생활상이 어땠을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여자들이 출산할 때가 되면 작은 그런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와서 애 낳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되게
유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그거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스스로 한번 갇혀봤습니다. 음, 그때 여자들이 출산을 할 때 감옥에 들어와서 출산을 하는 걸 원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 감옥에 있는 의사가 최고로 좋은,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의사여서 여자들이 출산할 때 감옥에서 출산을 하면 가장 안전하게 출산을 정말 최고의 의사에게 출산을 할 수 있어 그때 당시에 의사였다고 합니다. 예, 출산을 할 수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와서 출산을 하려고 일부러 작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감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옥으로서의 이게 너무 좁아졌을 때 감옥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이 또 학교가 됐었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과학실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과학실에서 어떤 거를 가리키고 어떤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걸 썼는지,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과학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오면 정말 재밌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1800, 제가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때 최초로 이 학교를 졸업한 그 여자 졸업생 사진이라든지 이런저런 역사의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케미컬 여자들을 위한 화학 수업이라는 수업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수업에 그 전단지도 보여주셨는데요. 그 여자들을 위한 그 가정에 있는 여자들을 위한 화학 수업이 어떤 거였냐면 청소할 때 예, 어떤 약품을 쓰고 내지는 뭐 빨래할 때 어떻게 잘하는지 이걸 가리키는 거였어서 굉장히 예, 재밌었습니다. 이런 생각 그때는 이런 것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저 오리지널 책들이라든지 참 많은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퀘벡에서 도서관을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됐었는데요. 퀘벡에는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 불어책입니다. 영어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영어 도서관이어서 가볼까? 하고 리뷰를 보는데 리뷰에 이곳이 감옥이었고 그 투어가 너무 괜찮다라는 리뷰들이 많길래 저도 투어를 해봤는데요.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또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영어 도서관으로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한 건물 안에 옛날의 감옥, 옛날의 학교, 그 옛날의 도서관이 다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서관이 퀘벡에서의 유일한 영어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사설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만 보시려고 해도 입장료를 내셔야 되는데요. 저는 입장료 내서 도서관 가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이 너무 예뻐서 투어가 끝나면 원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머물 수가 있어서 저는 도서관에서 한참을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좋았지만 요쪽 말고 이제 카메라가 계속 돌아갈 텐데 요 옆에 와우 도서관이 너무 분위기 있게 멋져서 예, 저는 도서관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보시면 저 계단부터 시작해서요. 와우, 사진도 정말 멋있게 나오고요. 이 공간도 정말 스토리가 많아서 이야기 듣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그때 그 제임스 장군의 동상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저 위에 있는 동상, 저 동상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재밌었어요. 이 계단을 올라서 위로는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서관의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고 이 도서관은 연간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volunteer로 일을 하면서 이 도서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드 퀘벡을 간다면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 도서관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축복합니다.